뉴스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차트항해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정밀 감속기와 로봇 액추에이터 전문기업인 SPG입니다. 오늘은 SPG가 단순한 로봇 테마주인지 아니면 국내 유일의 휴머노이드형 정밀 감속기 풀 라인업을 기반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차근차근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승의 시장 배경부터 볼게요. 최근 증시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확대와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자회사 설립 소식이 이어지면서 로봇 관련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로봇, 양팔로봇, 사족보행 로봇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핵심 부품 공급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로보티즈처럼 알려진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관심이 쏠리다가 이후에는 SPG처럼 실질적인 감속기 기술과 대형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중소형 종목으로 매수세가 번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PG가 단순히 종목명에 로봇이 들어가서 오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용 주요 감속기를 전량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체 있는 수혜주로 부각된 거죠. 다만 시장 분위기는 상승의 계기일 뿐입니다. 주가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SPG만의 기술 경쟁력이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해요. SPG는 정밀 감속기와 모터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이래 산업용 감속기와 모터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고 최근에는 로봇 시장 성장에 맞춰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3종 풀 라인업을 국내 유일하게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속기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SDD까지 개발하며 로봇 부품 토탈 공급자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로봇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핵심 구동 부품 전체를 한 회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로봇 시장이 성장할수록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강력한 힘과 정확한 속도로 조절해주는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합쳐 로봇의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하면서 로봇의 근육으로 불리는 액추에이터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을 로보티즈가 독점해 가깝게 장악해왔어요. 액추에이터 시장에 본격 진입을 하면서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성장한다고 모든 부품 기업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의 완성도, 원가 경쟁력, 대형 고객사,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SPG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SDD입니다. SDD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통합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 약 9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SDD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중국산 제품 대비 10% 이상 경량화했고 밀폐 구동 시 중국 제품이 90도대까지 오르는 발열 문제를 60도대로 낮췄습니다. 현재 라인업은 8개 내외이며 연말까지 30종으로 확대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표준 휴머노이드를 위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완제품에 들어갈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보유 사실과 실제 대량 매출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9월 양산 이후 수주 규모와 고객사 다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SPG가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핵심 분야는 삼성전자 로봇의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공급 관계입니다. SPG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양팔 로봇, 사정보행 로봇 등 주요 감속기를 전량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량 공급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경쟁 입찰을 통해 일부 물량을 나눠받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모델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로봇 부품 시장은 한번 공급사로 선정되면 해당 모델 전 생산 기간 동안 안정적인 납품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라인업을 확대할수록 SPG의 공급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규 모델 출시와 생산량 증가가 SPG 매출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SPG를 볼 때 경쟁 구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액추에이터 시장은 선도업체 로보티즈와 SPG 3년간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우즈벡에 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5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 중이며 10월부터 부분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면은 총 400억을 투입해 창원에 연간 액추에이터 50만 개의 생산 라인을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 구도는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신호지만 공급 과잉이 오면 단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SPG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고객사를 얼마나 다변화하느냐, 그리고 SDD의 기술 완성도로 프리미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장부상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SPG는 아직 뚜렷한 흑자 기조를 안착시키지 못한 구간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약 3,270억 수준인데
현재 이익지표에 비해서는 미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가격대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목표주가 10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한 건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 목표주가는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를 전제로 한 숫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실적보다 SDD 양산 성공,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급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에요. 앞으로는 9월 SDD 양산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수주가 빠르게 이익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에서 봐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DD 양산의 실현 여부입니다. 9월 양산 돌입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초기 물량이 어느 고객사로 향하는지가 첫 번째 실적 가시화 신호예요. 두 번째는 감속기 단가와 마진입니다. 중국산 대비 경량화와 발열 개선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곤 하지만 실제로 고객사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가 마진 구조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존도가 높으면 해당 고객사의 생산 계획 변화에 따라 매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새로운 로봇 완성품 제조사로 공급체를 넓히는 속도가 안정적인 성장의 척도가 됩니다. 결국 단기 주가보다 이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앞으로 SPG의 성장 동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감속기 공급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SDD 액추에이터 양산 성공과 국내외 로봇 완성품 기업으로의 납품 확대예요. 세 번째는 한국형 표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공공, 민간 시장 동시 공략입니다. 네 번째는 감속기 30종 라인업 완성을 통한 다양한 로봇 관절 규격 대응 능력 강화죠. 이 네 가지 가운데 실제로 가장 빠르게 매출로 연결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밝은 면 뒤에 있는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 집중 리스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해당 고객사의 생산 차질이나 모델 변경이 생기면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 시장의 경쟁 심화입니다. 로보티즈, 삼형과의 3파전이 본격화되면서 단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격차 유지도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매물대의 부담입니다. 5월에 15만 5,6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길게 하락했기 때문에 위쪽에 묶여있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네 번째는 테마성 변동성입니다. 로봇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급등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식으면 주가가 빠르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기업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7월 21일 61,000원 저점입니다. SPG는 5월 22일 15만 5,600원 최고가를 기록한 뒤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고 이평선 아래로 가파르게 누웠죠. 결국 7월 21일에는 6만 1,000원까지 밀렸습니다. 15만 5,600원에서 6만 1,000원까지 약 60%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이 정도 낙폭이면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올라올 때마다 본전 매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6만 1,000원을 찍은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강한 반등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바닥권 탈출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차트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는 이평선의 연속 돌파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갇혀 반등할 때마다 맞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5일선, 11선, 21선까지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단기 매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신호죠. 다만 아직 완전한 장기 정배열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1선과 121선은 현재 주가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핵심은 급등하는 양봉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21선 위에 하단이 지지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제 앞으로 부딪힐 가장 중요한 가격 저항입니다. SPG는 9만원에서 10만원 부근에 도달하면 강력한 매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은 지난 4월과 5월 주가가 오래 머물렀던 자리이자 61선과 121선이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당시 매수했던 물량들이 본전 부근에 오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따라서 진짜 중장기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10만원 위에 종가가 안착하고 이후 조정에서도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봐야 할 핵심 지지선을 정리해둘게요. 첫 번째 지지선은 72,000원에서 75,000원 안팎입니다. 이번 상승 과정에서 돌파에는 21선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 상승 탄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지선은 라운드 피겨이자 심리적 지지선인 7만원 부근입니다. 만약 7만원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진다면 이번 상승은 단기 테마성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최종 기준점은 최저점인 6만 1,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하락 파동이 재개되는 것이므로 손절 및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수급에서는 주목해야 할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차트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이탈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보유수량도 3월 이후 완만하게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반면 개인 보유수량은 하락 구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는 물량을 개인이 적극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구도예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 기조를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지가 이 반등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75,000원대 건전한 숨고르기를 마친 뒤 9만원 매물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10만원 위에 안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61,000원 바닥이 완벽히 확정되면서 IBK 투자증권 목표주가인 10만원을 향한 추가 상승의 길목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75,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급등 이후 숨을 고르며 SDD 양산 소식과 신규 수주를 기다리는 과정이죠. 세 번째,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9만원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밀려나 7만원 지지선마저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SPG는 국내 유일의 휴머노이드용 정밀 감속기 풀 라인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량 공급 레퍼런스를 갖춘 로봇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둘째, SDD 액추에이터 9월 양산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고객사 다변화가 되는지 실적 가시화가 핵심 변수예요. 셋째, 차트상 61,000원 바닥 확인 후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9만원에서 10만원은 과거 매물이 강하게 겹친 저항 구간입니다. 앞으로는 10만원 돌파 안착 여부와 조정 시 75,000원 및 7만원 지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도 급등하는 자리에서 쫓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눌림목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죠. 차트항 회사가 확인하고 있는 관심 종목과 핵심 체크포인트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구글폼에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미래를 확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들어온 돈의 흔적과 투자자들이 지키려는 가격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뉴스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차트항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